결전 오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 상황이 급박하고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시장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의 하락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긴축 때문입니다. 긴축 때문인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가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결정 키워드는 그래서 공포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 시간을 사자, 가격을 사자라기보다는 시간을 사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저희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증시가 상당한 하락폭을 보였던 이유는 이 오른쪽에 보인 것처럼 이번 주 6월에 50bp가 아니라 75bp로 올릴 수 있다라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전망이 95%까지 단 이틀 만에 높아졌습니다. 빅스텝도 부담스러운데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으로 변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차트를 보시면 물가 때문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발표된 물가인데 미국의 CPI와 코어 CPI입니다. 보시면 방향이 조금은 다릅니다. 코어 CPI 쪽 음식료와 에너지를 뺀 가격은 그래도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 CPI 쪽 에너지 가격이 포함된 가격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연준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않고 있다. 이 불안감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문제인데 도대체 유가는 언제 잡힐까? 다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이유,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고 수요가 둔화되고 긴축에도 불구하고 $120 WTI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차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우디, 즉 중동도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냉방 수요로 인한 유가의 상승이 6월, 7월까지 내지는 8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 자체, 그러니까 중동 입장에서도 수출을 지금은 제한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이 차트에 못 넣었지만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동시에 압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기후변화와 함께 멕시코만의 허리케인이 7, 8월에 또 올 수 있다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꼿꼿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건 자이언트 플러스 자이언트 스텝이라도 사실은 경기만 죽고 물가는 안 잡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입니다.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이 왜 중요하느냐? 사우디가 키를 갖고 있습니다. 증산의 키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과 사우디가 사실은 취임 초기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기자의 암살, 그로 인한 왕실가에 대한 비난과 조사 추궁이 그 핵심이었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7월 중순에 바이든이 사우디에 방문하고 나서 7월 말 그리고 8월 달에 오펙 주도의 증산이 나온다면 계절적 수요가 둔화됨과 동시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연준의 스탠스도 조금은 바뀔 개연성이 있습니다. 2019년인가요? 2018년에 트럼프가 사우디를 방문하고 나서 1, 2개월 있다가 오펙 증산이 나왔던 그 자체를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굉장히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데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지금 긴축을 하다 보니까 즉 연준이 잡을 수 없는 물가를 잡겠다고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긴축을 하면 물가를 잡는 동시에 침체까지 오는 거 아니냐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차, 즉 미국의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강력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오면서 주가가 더 하락을 했는데 보다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이 정크 본드의 스프레드입니다. 지금 4%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 아직은 위험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2022년에는 정크 본드와 관련된 기업들의 만기가 상당히 낮습니다. 오히려 2023년, 2024년에 그 정크 본드와 관련된 만기가 많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늦어도 3분기까지는 물가를 빠르게 잡고 나서 정크 본드들이 만기가 있는 올해 말과 내년을 잘 이렇게 넘겨야 되는 게 연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침체까지는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를 가지 말자. 공포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면 시간을 사자라는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차트가 바로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와
지수마다의 밸류에이션을 그어놨는데 잘 보시면 이 우리나라 순자산 가치 대비 한 1배의 가치가 2,780 정도 됩니다. 2,780. 근데 지금은 2,500도 깨졌기 때문에 0.9배를 깨고 내려간 상황입니다. 물론 0.9배를 2018년과 2019년에 더 하회한 구간이 있었는데 2018년과 19년에는 $1 환율이 1,150원에서 1,200원까지 올라가던 사이클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공포스러웠던 구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침체로 간다. 침체로 가는데 유가가 안 빠지니까 긴축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단기적으로 주가가 바닥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0까지 올라간 유가가 계절적인 수요는 7월을 피크치고 내려올 수 있고 7월에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하고 더불어서 유가가 내려온 상황에서 우리나라 환율은 1,300까지 갔다가 안정을 찾고 있는 그 자체로만 본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승리의 정반합에서 공포의 강세장이 시작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공포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2분기 내에 6월 내에 바닥을 잡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갔을 때 지금 사놨으면 2,500을 깼었던 그때 사놨으면 수익이 났을 텐데 코로나 붕괴 팬데믹 때 1,500이 깨지고 1,600이 깨졌을 때 그때 사놨으면 수익이 났을 텐데 이런 시각들이 많았거든요. 오히려 3,000 넘고 3,200, 3,300 갔을 때 샀으면 다 수익이 나는 장이었다고 보지만 사실은 그때가 꼭지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공포 구간에 매수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유가부터 밸류에이션 그리고 침체까지 가지 않는 시장 상황에 대한 얘기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논리가 시장에서 조금은 먹혀서 바닥을 빨리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좀 힘든 시장이지만 성투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오후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